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인 2025년 2월 3일에 산업통상부에서 HD현대와 하나오션 두 회사를 다 KDDX 사업의 방산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태국군이 중국의 노린코사로부터 도입하고 있던 VT4 전차 60대를 전부 인수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태국은 기존의 M41 경전차를 운용하다가 이 M41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차 도입 사업을 했고, 한때는 러시아에 T-90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중국 노린코사에 VT4 전차를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VT4는 그 성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표하기도 했었고, 작년에 있었던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기동 중에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이 VT4의 인수를 완료하면서 대당 가격도 같이 나왔는데요. 가격이 정말 대단하네요. 태국이 VT4를 도입한 가격이 대당 10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14억인 것입니다. 우리 흑표도 지금 대당 390억을 한다고 하고, 레오파르트2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대당 가격이 800억이 넘어서 도입국들이 도입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차 한 대에 100만 달러라니. 요즘은 이 가격이면 장갑차도 사지 못할 텐데. 대단하네요. 과연 정말 대당 100만 달러짜리 전차의 성능은 어떨지가 궁금해지네요. 이 정도면 그냥 굴러만 다녀도 다행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드디어 제주에서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제주 해군기지에 정조대왕함이 입항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군요. 참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멀쩡하게 있는 훈련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실내 사격장을 늘리고 해외 훈련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다시 KDDX로 돌아와서 산업부가 현대와 한화 두 회사를 전부 KDDX의 방산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이게 어떤 의미냐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방사청이 생기고 나서 하나의 함선에 설계사업 방산업체 지정해서 두 회사를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기본 설계를 한 회사만을 방산업체로 선정을 하고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럼 왜 그리 했느냐? 기본적으로 전투함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재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상세 설계 사업자가 기본 설계 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는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딱히 잘못되지 않고 실제 함선 건조도 기본 설계에 나온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기본 설계를 한 사업자가 상세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세 설계 사업자는 기본 설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 사업자가 초도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번 함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함선이 아닌 일반 장비 도입에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방산업체로 지정된 회사들이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KDDX 같은 경우는 만일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각각의 항목을 가지고 점수제를 적용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대는 지금 현대 직원들의 기밀 누설 문제로 인해서 벌점 1.8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한화와의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따내려면 한화보다 점수가 1.8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종 사업에서는 경쟁입찰을 하는 양 회사의 점수 차이가 1.8점 이상 벌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한화보다 1.8점 이상을 더 받아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한화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될 것입니다. 한화가 현대에 비해서 1.8점 이상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따지면서 소송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선 방사청이 절대로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한화가 사업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당연히 현대가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될 것입니다. 분명 KDDX의 기본 설계는 현대가 했고, 그래서 당연히 KDDX를 개발하는 기술력은 현대가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방사청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KDDX의 기초 설계는 한화가 했지만 기초 설계에서는 고작 해야 도면도 한 장이었고 자료도 1천여 장에 불과했지만 현대가 수행한 기본 설계에서는 도면도 수십 장이 제출되었고 자료도 수만 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KDDX에 대한 기술력은 현대가 더 우수하다는 걸 이미 방사청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화가 KDDX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기술력도 없는 회사를 선정한 건 불법이라고 현대가 소송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청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건 바로 두 회사가 경쟁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산자부는 왜 두 회사를 방산업체로 선정을 했느냐? 그건 방사청이 원해서입니다. 이미 산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사청에게 아주 여러 번 문의를 했고, 방사청이 현대와 한화 두 회사를 전부 방산업체로 지정해도 좋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방산업체 지정은 산자부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된 건 방사청이 결정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자부는 사항이 사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산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을 양쪽 회사의 실사에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회사의 트집이 잡힐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럼 방사청은 왜 산자부에게 두 회사를 다 방산업체로 지정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회사가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면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방사청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고, 이미 그때부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해야지만이 방사청 입장에서도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장 방사청은 몇 달 전부터 KDDX 사업은 소송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두 회사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청이 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공동개발 말고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방사청도 공무원 집단이고, 공무원들이 민원과 소송을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방사청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청은 최대한 소송전만은 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방사청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 공동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청이 공동개발을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던 사실이고, 그래서 공동개발로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공동개발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두 회사가 지분을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결론은 어떤 부분을 누가 개발하느냐, 그리고 지분 등을 나누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지분 분할 문제 때문에 KDDX의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방사청이 내놓은 방법이 1번 함과 2번 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상세설계 사업자가 두 회사가 되는 것이고, 초도함 건조는 바로 상세설계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함과 2번 함을 동시에 건조한다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하면 각종 소송 문제와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분할 문제로 지연된 KDDX의 건조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라면 초도함을 건조하고, 초도함을 가지고 각종 시험을 하고, 초도함에서 발견된 결함을 2번 함에 피드백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사청이 1번 함과 2번 함을 거의 동시에 건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되면 1번 함에서 발견한 결함을 2번 함에 피드백을 못 해준다는 문제가 있지만, 상세설계 사업자가 두 회사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체계통합업체의 선정입니다. 결론은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한다고 해도 두 회사가 각각 개발한 걸 하나의 설계로 합치는 체계통합업체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통합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주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한다고 해도 두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체계통합업체가 되어야 하고, 이 회사가 사업을 주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화가 현대 임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했었고, 그 결과 현대 측 임원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대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사청에서도 기본 설계를 한 현대가 한화에 비해서 KDDX에 대한 기술력은 더 높기 때문에 현대가 체계 통합업체가 되어서 사업을 주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건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하고, 공동개발을 하는 현대와 한화 두 회사 중에서 현대가 체계 통합업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에 방사청이 산업부에게 현대와 한화 두 회사 다 방산업체로 선정해도 좋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이번 사업은 두 회사가 공동개발로 갈게 확실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체계통합업체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체계통합업체는 한화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하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두 회사가 경쟁 입찰을 하는 건 그 누구보다도 방사청이 싫어하는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만일 경쟁 입찰로 가게 되면 두 회사도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산무기 사업자 선정은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의 가격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하나의 장비에 대해서 한 개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방사청이 고지한 가격의 95% 이상을 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이상의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80% 이하로 가격을 써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KDDX는 사업의 규모가 규모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수밖에는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군함건조는 항상 방사청이 무조건 싼 가격만을 원해서 실제로 군함건조에서 두 회사가 남기는 이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입찰가가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두 회사는 크나큰 손해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특히 방사청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고집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결론은 자신들이 제시한 입찰가가 얼마나 작은지는 방사청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건데, 만일 이 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가게 되면 정말 두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에서 원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인 2025년 2월 4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국회에서 함정사업 발전 토론회를 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지연 방위사업청 함정총괄계약팀장은 글로벌 함정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미래 수출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토론회는 오늘 열리는데 이 주제는 이미 어제 기사화되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지연 팀장은 이 발표 주제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안에 300억 달러를 수주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K조선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20조에 달한다는 미국의 MRO 사업 등에서 더 많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한화와 현대가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방사청 함정총괄계약팀장에게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결론은 누가 봐도 두 회사들이 싸우면 안 된다는 압박이고,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KDDX 사업에서 두 회사가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여전히 대립을 한다면, 그리고 두 회사가 대립을 해서 특히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게 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고, 특히 지금 미국 MRO 사업이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앞으로 굵직한 사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두 회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번 호주 사업 때 방사청이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는 싫든 좋든 어떻게든 원팀을 만들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가장 대형 함성건조 사업인 KDDX에서조차 원팀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회사도 절대로 KDDX의 공동개발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리 두 회사가 공동개발을 한다고 해도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는 체계통합업체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 체계통합업체가 누가 될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체계통합업체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